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다소 많은 양의 눈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오후부터는 모두 그치면서 지금은 대부분 지방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곳곳에서도 보름달이 환하게 떴는데요. 특히 이번 정월 대보름달은 자정을 넘어서 1시 사이에 가장 높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소보다는 더 밝고 큰 슈퍼문이니까요. 오늘은 달 보면서 꼭 소원을 빌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전 중에는 구름이 다소 많은 가운데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전라북도 동부 지방에는 아침 한때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조금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양도 적고 이내 그칠 것으로 보이고 오후부터는 점차 개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눈이나 비를 뿌렸던 구름대가 지금은 동해상으로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습기가 많아지면서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고요. 중서부 지방으로는 다시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확장하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전 중에는 다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일부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내리기도 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안정되면서 국내 먼지가 쌓이겠고 오후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오면서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2도, 서울과 청주가 영하 1도, 대구가 영상 1도 정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북한도 오늘과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강계가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의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5도, 부산은 11도로 낮 동안에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 북한 역시 평양이 5도, 함흥은 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조금 전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은 동해 먼바다에서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국적으로 다소 많은 양의 눈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바쁜 아침 시간에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내렸던 눈비 구름대를 레이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구름대는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눈구름이고요. 파란색이 비구름, 하늘색이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 구름대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대부분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얼마나 많은 양의 눈이나 비가 내렸는지 강수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3.3cm, 춘천은 4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비가 내렸던 남부지방의 경우 밀양에는 25.4mm, 부산에는 28.8mm로 겨울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눈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 눈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번 겨울에는 가뭄을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오늘 눈다운 눈 그리고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농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월동작물들의 생육이 시작하는 요 즈음에 특히 오늘 내린 눈과 비는 월동작물들의 시작하는 생육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요. 다만 또 일부에서는 이 습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위원님, 내 더위 사가라.
아이고 예. 오늘 대보름인데 오곡밥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도 올 한 해 잔병 치르지 않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기도 하지만 24절기의 두 번째 절기죠. 우수였습니다. 우수는 비가 내리고 또 물이 바뀌면서 눈비가 촉촉히 내린다고 하는데 이 우수절기에 딱 맞게 오늘 눈과 비가 내리면서 겨울 가뭄 해소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남도 지역에서 봄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요, 지금 봄 파종 때문에 한참 바쁘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보리와 밀의 봄파종이 시작되었는데요. 보리와 밀의 봄파종은 지난 가을에 너무 추워서 파종을 못했거나 기상장애 때문에 파종을 제때 못했던 그런 밭을 위주로 봄파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봄파종을 하게 되면 겨울 동안의 습해나 여러 가지 피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가능하게 되어서 전국의 많은 농가들이 봄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파종 때문에 한참 바쁘실 것 같은데 전라남도에서도 보리와 밀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보리를 말씀드리면요. 보리는 크게 세 가지로 겉보리와 쌀보리, 맥주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겉보리와 쌀보리는 비교적 추위에 강한 반면에 맥주보리는 추위에 아주 약한 보리 종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주보리는 주로 남쪽 위주로 재배를 되고 있는데요. 특히 맥주보리의 최대 생산지는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맥주보리는 온화한 기후의 전라남도 해남과 제주의 재배지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해남은 약 3,500헥타르, 그리고 제주시는 약 1,400헥타르의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밀 재배 면적은 역시 전라남도 해남이 전국의 12%, 전남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밀에 있어서는 전국 최대 주산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땅끝마을 해남에서는 다른 작물들도 온화한 날씨 덕분에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먼저 전라남도 해남의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은 전반적으로 겨울철에는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요. 여름철에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연평균 강우량은 1,360mm로 남해안의 아주 다우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철에 50%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남은 다른 지역들보다 아무래도 따뜻한 날씨잖아요. 이런 날씨와 함께 또 어떤 이유 덕분에 보리와 밀 생산에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남 지역은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보리를 재배하는 데 좋은 토양은 사양토와 식양토이고 토양 산도는 7에서 8 정도가 돼야 하고 토양 산도가 5.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보리 생육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한데 해남은 가지고 있는 농지의 96%가 사양토와 미사질 양토로 보리 재배와 그 생육에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밀과 맥주보리의 주산지인 전라남도 해남의 산이면, 황산면, 삼산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해남의 날씨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보리와 밀 같은 맥류는요, 봄 파종할 때 무엇보다도 파종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맥류의 봄 파종은 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해야 되는데요. 지역별로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맥주보리와 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남부 지역은 2월 15일부터 25일까지가 적기이고 중남부 지역은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중부 지역은 이보다 조금 더 늦은 25일부터 28일까지 파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계기인 3월 5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파종 시기가 지역별로 다른 것은 아무래도 작물이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봄 파종에 있어서 어떤 기후적인 요소가 중요할까요? 네, 봄 파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후적인 요소라면 온도를 들 수 있는데요.
맹류가 싹을 트는 최적의 온도는 20도 정도이고요. 생육적온은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또 맹류가 자랄 수 있는 생육 최저 온도는 3도에서 4.5도 사이인데 맹류 파종과 발화시의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싹이 트는 것이 늦어지기도 하지만 조금 싹이 튼 종자가 저온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파종의 가장 중요한 날씨 요인은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칫 한기가 도는 땅에서는요, 싹이 트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온도 관리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맥주 보류와 밀 생산지죠. 해남의 일주일간의 평균 기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기온입니다. 올해는 0.5도였는데요. 평년은 2.9도로 평년보다는 2.4도 정도 낮아서 봄 파종할 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봄 파종을 할 때는 아무래도 배수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월동이 지나고 해동이 되고 나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흙의 수분 함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작업이 곤란하게 되는데요. 봄보리와 또는 밀을 파종하고자 계획했던 농가에서는 미리 배수로를 정비해 놓아야만이 파종 시기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맹류를 봄 파종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맹류의 봄 파종 시에는 가을 파종보다 종자량을 25% 정도 더 많이 파종을 해야 합니다. 또 가뭄으로 땅이 말라 있을 그런 상태가 되면 기계로 땅을 눌러줘서 싹 틔우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비료는 전량 밑거름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봄 파종하는 맹류 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맹류 작물은 병해충에 강한지 약한지 좀 궁금한데요. 네, 봄 파종하는 맹류뿐만 아니라 월동하는 맹류는 저온기에서 고온기로 변하게 되면 바이러스병과 곰팡이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병은 월동 후의 재생기부터 보리의 생육 단계에 따라서 병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진딧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동 후에 날아온 진딧물이 보리의 잎이나 줄기를 흡집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온난화에 의해서 따뜻한 겨울철이 많아지면서 진딧물과 같은 이런 해충들의 월동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바이러스 병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 농가에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병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농가에서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작년 봄 날씨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4월과 5월의 전남 해남의 평균 기온은 15.5도였습니다. 평년은 14.6도로 평년보다는 1도 정도 높았는데요. 이 때문에 붉은 곰팡이병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 겨울은 전반적으로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급작스런 추위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파종한 농가들은 이맘때 어떤 점을 또 유의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겨울은 비교적 온난하게 지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습적인 한파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저온에 의해서 맹류의 생육장애와 병 발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습해나 가뭄으로 인해서 생육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동 후에 땅이 녹는 2월 상중순경에는 다박기를 사용해서 흙을 눌러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물빠짐이 잘 되도록 골 정비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동안 눈비가 내리지 않아서 겨울 가뭄을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오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라남도 해남의 지난 한 달간의 강수량과 함께 오늘 강수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의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 달간의 평균 강수량은 18mm로 평년의 40.1mm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내린 강수량은 26mm로 지난 한 달 동안에 내린 비의 양보다 많았고 덕분에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전라남도 해남의 강수량을 살펴보니까 평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맹류 작물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가뭄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요. 오늘 내린 이 눈가비는
맹류의 재생과 또 본파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 봄 파종과 달리 가을 파종은 거름 주는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서 본파종은 밑거름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월동한 가을 작물은 웃거름을 주셔야 하고 웃거름도 두 번에 나눠 주시면 생육도 좋아지고 수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밀 같은 경우는 이모작이 가능한데요. 밀을 봄에 재배한 후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밀을 재배하고 나면 벼 생육 기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모작하는 논에서는 먼저 벼 품종을 선택할 때 조생종과 중생종 같이 생육 기간이 짧은 걸 선택하셔야 하고 그리고 어린 묘보다는 중묘로 이양을 하게 되면 안전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국산밀 재배량이 줄고 있어서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최근에 대책을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정부에서는 밀산업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고 국산밀 살리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밀은 지난해 1인당 소비량이 32.4kg로 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소비한 그런 주곡작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자급률이 1.7%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을 통해서는 35년 만에 밀 수매 비축제를 새롭게 도입해서 국산밀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2022년까지 밀 생산량은 21만 톤으로 늘려서 밀 자급률을 9.9%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많은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겉보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리의 주산지는 어딘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겉보리는 경상남도 밀양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먼저 겉보리의 지역별 재배 면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게 겉보리를 재배하는 곳은 경상남도 밀양으로 약 1971헥타르를 재배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전라북도 김제가 약 1200헥타르의 면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겉보리 주산지별 내일 날씨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밀양은 겉보리 최대 주산지인데요. 그럼 여기서 경상남도 밀양의 기후적인 특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은 경상남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내륙 지역입니다. 북쪽과 남쪽의 길이보다는 동서로 길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0.2도 정도고 8월의 평균 기온은 25.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234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보리를 포함한 일반 작물들이 자라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겉보리 품종 중에서 그 이름이 밀양 겉보리라는 품종이 있을 정도로 밀양과 영남 지역 평야에서는 겉보리 재배를 많이 해왔습니다. 미리 지역에서 겉보리를 재배한 것은 쌀보리를 재배하기에는 기후적으로 그렇게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이 주곡을 생산하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겉보리 생산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겉보리 최대 생산지죠. 경남 밀양의 상남면, 그리고 초동면, 무안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은 대기가 안정되면서 국내 먼지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챙기셔야겠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